여러분들 두 번째 사전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선형대수 조금 리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확률을 할 건데,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확률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확률 변수라던가 뭐 확률 분포라던가 조건부 확률, 또 뭐가 있죠? 뭐 독립사건, 독립시행,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계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몇 가지 분포를, 유명한 분포를 볼 거예요. 유명한 분포라고 해봤자 아마 두 개일 텐데, 유니폼이랑 가우시안, 요거 두 개를 보는 거. 그래서 요 정도로 할 거고, 저희 본 수업에서 확률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쓰지는 않고, 대신에, 저희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제 생각에는 확률 이론을 좀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내가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확률 통계 정도는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형대수는 기본이고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선형대수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먼저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이거를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하면은, 확률 변수가 뭐냐면은 어떤 이벤트에다가 숫자를 대응시킨 거예요. 이벤트에 숫자를 대응시킨다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주사위를 던지는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눈금이라는 숫자를 대응시킬 수 있죠. 아니면은 뭐 동전 던지기라는 이벤트를 하면 앞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을 던졌다. 그 중에서 뭐 앞면이 나온 수, 앞면이 나온 개수 10개 중에 앞면이 뭐 5번 나왔다, 4번 나왔다,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 어떤 확률적인 사건에다가, 사건을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이벤트에다가 숫자를 대응을 시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확률 변수는 변수예요. 결국에는 숫자잖아요. 숫자, 뭔가 변할 수 있는 숫자인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확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항상 뭐를 통해서 표현이 되냐면요, 확률 분포라는 걸 통해서, 확률 분포라는 걸 통해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변수는 그냥 숫자가 그냥 값이 달라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달라질 수 있는 값이면은 변수잖아요, 그게. 근데 확률 변수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수가 달라지는데, 그런 다른 값들이 나타날 확률이 존재해요. 이게 사건, 어떤 이벤트, 확률적인 이벤트에 대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값들이 나타날 확률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확률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확률 분포로 표현이 돼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되고, 뒤에서 다룰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 probability mass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다 디스트리뷰션에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density라는 어떤 함수로도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라는 걸 가지고 있고,
뭐 편의를 위해서 매스 펑션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덴지티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확률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아웃컴이 그 결과가 랜덤하죠. 뭔가 무작위하게 나타나죠. 6개의 가능한 어떤 관측이 있고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죠.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금을 주사위의 눈금을 x라고 할 때 가능한 값은 이렇게 6개의 정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probability라는 뜻에서 PR이라고 쓰는데 그거의 확률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2개 던졌는데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뒷면만 2번 나온 거, 요거는 앞면 뒷면 아니면 뒷면 앞면이 나오고 요거는 앞면만 2번 나온 경우겠죠. 그러면 요렇게 정의를 한 확률 변수 x의 확률은 각각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동전이 바이어스가 된 게 아니라 균일하게 앞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3번 던졌을 때는 또 0, 1, 2, 3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와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 그거의 그 확률 변수가 나타나는 값들에 대한 확률의 정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빈도에 대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어떤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총 뭐 6번 던졌을 때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빈도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 눈이 나타날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는 거는 만약에 뭐 정말 숫자를 늘리게 되면은 뭐 한 6만 번 중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번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빈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일단 좀 감을 잡고, 그래서 확률 변수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 틀려요. 확률 변수를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왜냐하면은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있지만 2개로 딱 나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2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틀린 말인데, 개 중에는 요런 분류에 들어가는 확률 변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있고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있고 2개가 동시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안 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랑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나누는 이유는 요런 경우에 조금 편리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뭐 영어 단어에서 알 수 있겠지만 확률 변수가 분절된 경우죠. 예를 들면은 확률 변수가 정수로 표현이 될 때, 주사위 아니면은 뭐 동전의 앞면의 수 이런 것처럼 1, 2, 3, 4, 뭐 0, 1, 2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정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정수로 나타나는 경우, 뭐 자연수로 나타나는 경우, 내지는 그런 것처럼 뚝뚝 끊어져 있는 경우, 여기 또 얘가 나온 게 뭐 생존율 같은 거 따지려고 하면은 그 상태가 딱 분절된 형태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뭐 개수라던가 주사위라던가 그런 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속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probability mass function으로 나타내죠. mass function.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뭐냐면은 어떤 확률 변수가 스몰 x의 확률을 이렇게 px라는
어떤 함수로 정의를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주사위의 눈금에 대해서 probability mass 펑션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은 요렇게 여기 나타낸 이 함수의 모양이 probability mass 펑션이 되겠죠. 1이 나타날 확률이 6분의 1, 2일 확률이 6분의 1 이런 식으로 딱 1, 2, 3, 4, 5, 6이라는 딱 특정한 값에서 6분의 1을 갖는 그런 함수 모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probability mass 펑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랑 다르게 이제 연속적으로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다? 실수. 실수처럼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는 거겠죠. 우리 몸무게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계측값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죠. 가우시안 분포가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에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나타나고 어떤 확률이 이렇게 면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probability mass 펑션에서는 요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었죠. 그쵸? 요 세로축 자체가 확률이었다면은 probability density에서는 세로축 자체는 density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야지, 면적을 구해야지 확률이 되는 거죠. 그게 큰 차이죠. 면적이 확률값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으로 존재를 하죠. 항상 예를 들면은 특정한 값일 확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구간일 확률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로 나타내더라도 이거를 density의 형태로 나타내서 이 density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죠. 조건부 확률. 영어로는 conditional probability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conditional on 아니면 conditioned 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냥 probability A라고 하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A, given B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A라는 사건을 우리가 폐암이라고 합시다. 폐암 진단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라는 사건을 흡연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냥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폐암이 진단될 확률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흡연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미 B라는 이벤트로 한정을 지어놓고 B라는 이벤트는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죠. 그냥 폐암에 걸릴 확률보다는 흡연을 했을 경우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거는 여기 이 바 뒤에 붙은 요게 뭐냐면은 이미 요거는 일어났어요. 요거는 일어난 조건 하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요거나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을 하는 대상 자체는 뭐냐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쵸? 요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에요. 둘 다 폐암에 걸릴 확률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어떠한 조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에요. 다만 뭐가 조건이에요? 흡연을 했을 때라는 게 조건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 주인공은 여기 앞에 있는 애라는 거. 다만 조건으로 붙은 게 뭐다? 뒤에 있는 거다. 나중에 이거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다? 분모가 뭐예요? 일단 전제를 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한 모든 사건이죠. 전제된 사건이 일단 일어나는 걸 가정을 했으니까 그게 분모로 가고, 전제한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그게 분자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은 요 예에 대해서 구하려면은 전체 흡연자가 분모로 가겠죠. 분자로 뭐가 가요? 폐암에 걸린 사람 중에 흡연을 했던 사람, 이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조건부 확률을 하고, 독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독립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이다 라는 말을 해요. 언제 그런 말을 하냐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이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좌변이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게 좌변인데, 우변이 뭐예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게, 사실은 각각이 일어날 확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냥 그 두 개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독립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A랑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또 뭐가 성립을 하냐면요. 조건부 확률이 그냥 요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도 요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볼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은 경우에 독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립하겠죠. 요것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동일할 때,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A랑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고
우리가 expectation이랑 뭐 variance 이거는 좀 예제를 통해서 해볼게요. 근데 뭐 expectation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expectation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확률 변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확률 변수가 그러면 결국에 되게 막 여러 가지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눈이 1에서 6까지가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대표 값을 하나 뽑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값을 우리가 expect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를 대표하는 대표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expectation도 대표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expectation은 3.5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1에서 6까지가 균등한 확률로 나오니까 나오는 눈이 평균적으로 한 3.5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expectation이 될 수도 있고, 뭐 메디안, 중앙값이 될 수도 있죠. 중앙값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나? 사실 요거 두 개 말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확률 변수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하는 평균적인 값을 우리가 expec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요렇게 구합니다. 요렇게라는 게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더해라 이거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얘를 더해라 이거죠. 근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다? 어떤 값이랑 그 값이 나타날 확률을 곱해서 더해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예로 들어보면은, 요거는 확률 분포가 아니라 한번 매스 펑션으로 나타내 볼게요. 1, 2, 3, 4, 5, 6이면은 얘네가 다 6분의 1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은 가능한 모든 경우가 1에서 6까지죠. 그거에 대해서 요거를 더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1일 확률이 6분의 1, 2일 확률도 6분의 1, 3일 확률도 6분의 1 해서 마지막 6일 확률도 6분의 1까지 다 더해서 이렇게 3.5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값이랑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항상 1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웨이티드 썸 내지는 에버리지 같은 게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리언스라는 것도 볼 건데, 베리언스는 뭐다? 이제 얘가 얼마나 분포해 있냐, 얼마나 이 확률 변수라는 게 얼마나 퍼져서 나타나느냐를 어떤 스칼라 하나로 나타내는 게 이제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확률 변수랑 그 확률 변수의 익스펙테이션 값, 그 두 개 사이의 차이를 구해서,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익스펙테이션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잖아요. 그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네. 그러니까 기준치를 평균으로 잡아야겠죠. 기준치를 평균으로 잡아놓고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근데 그거에다가 제곱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은 요거를 제곱을 안 하면 이건 항상 0이 나오죠. 왜냐면 이건 그냥 익스펙테이션에다가 익스펙테이션에 익스펙테이션을 뺄 텐데, 이거는 정의 자체가 요거를 우리가 요거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부호를 고려한 채로 평균을 내면은 0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로 나올 수 있도록 제곱을 해주는 거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항상 양수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리만큼 나올 수 있게 제곱을 해서 그거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이라고 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를 잘 유도를 해보면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 낸 거의 제곱을 빼면은 구할 수 있죠. 네, 요렇게 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죠. 요거 한번 실제로 구해볼까요? 요것만 보고 오늘 수업, 오늘 사전 강의는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요렇게 주어졌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거 말고 디스트리뷰션도 봐야 되는구나. 디스트리뷰션이랑 베이즈 디오렘까지 봐야 되는구나. 네, 예제 보고 조금 더 있어요. 어쨌든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거의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거의 합은 1이 딱 나오죠. 먼저 익스펙테이션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0 곱하기 0.4 더하기 11 곱하기 0.2 12 곱하기 0.2 뭐 13 곱하기 0.1 14 곱하기 0.1 하면은 요렇게 다 구하면은 요 분포는 평균적으로 한 요쯤에 위치하네요. 11.3. 왜냐면은 요거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10, 11, 12, 13, 14일 확률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한 여기쯤에 온다 이거죠. 익스펙테이션이 요쯤에 있다.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나타났겠죠. 분산을 또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정의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정의 자체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나 자신이랑 평균, 앞에서 구했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의 제곱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제곱은 여기서 온 거고, 요거를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거랑 요거가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값에다가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더해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그 익스펙테이션의 대상이 뭐냐면은 여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구해보면은 이제 10, 첫 번째 10일 때 10, 여기 요 자리에 10을 넣고 그거의 확률을 넣고, 또 마찬가지로 요 자리에 11을 넣고 그거의 확률을 넣고, 또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요거 다 구하면은 분산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 유도를 한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제곱한 거를 빼는 거죠. 그럼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곱에 대한 평균이죠.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내달라라고 하니까 요렇게 붙은 거죠.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 요 앞에 부분 구하면은 10의 제곱에다가 10이 나올 확률, 11의 제곱에다가 11이 나올 확률, 12의 제곱에다가 12가 나올 확률, 이렇게 쭉쭉쭉쭉 다 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요 부분은 요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베리언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유명한 디스트리뷰션을 딱 두 개만 볼 거예요. 유명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딱 두 개 볼 건데, 이게 좀 수업할 때 가끔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대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n이 뭐냐면은 가능한 값의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값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뭐예요? 얘네들이 각각 6분의 1로 나오면 유니폼하죠. 각각이 나올 확률이 전부 동일한 분포, 그거를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4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4분의 1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한 분포,
그거를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요렇게 씁니다. UX라고 씁니다. 아니면은 때로는 뭐 여기에다가 뭐 구간을 정하기도 해요. 뭐 0에서부터 10까지 뭐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요거는 0에서 10이면은 11분의 1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뭐 범위를 이렇게 A, B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유니폼 분포는 핵심이 뭐다? 모든 확률이 동일할 때가 유니폼 분포예요. 두 번째,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티뉴어스한 경우예요. 컨티뉴어스한 경우. 그리고 이 가우시안 분포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해요. 우리 많이 봤죠? 하나는 뭐예요? 평균이죠. 다른 하나 뭐예요? 분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게 가우시안 내지는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n을 써서 요렇게 뮤랑 평균 뮤랑 시그마 제곱 분산을 요렇게 써서 이 분포는 요거예요 라고 하면은 아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가우시안 분포구나.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25인 가우시안 분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 일반적인 그 분포 그거예요. 여기 가운데 피크가 되는 부분이 얼마죠? 뮤가 되죠. 뮤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고 여기 이게 벌어진 정도가 요거에 비례하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뮤가 같은데 분산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요런 모양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분산이 작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분산이 작아지면은 요런 식으로 점점 가운데에 몰리는 그런 분포가 되죠. 만약에 뮤가 달라지면은 평행 이동을 하죠. 네. 그리고 요거 덴시티 펑션의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쉽습니다. 요렇게 해서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했고 마지막으로 베이즈 티오렘. 베이즈 티오렘은 여러분들 우리 강의할 때 베이지안 방법을 조금 다룰 거예요. 아마 이번 학기도 다룰 생각인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합시다. 베이즈 티오렘은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